안녕하세요. 5월 6일 삼수미 농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업데이트 할 때 바쁜 관계로 연면 시비 할 때 뭐를 쳤는지를 보여드리질 않아서 오늘은 지금 급하게 찍습니다. 요즘 마늘밭, 5월의 마늘밭은 사실은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봄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물 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넣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자, 누트칼을 20리터당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반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싹 50ml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빅볼브를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C2 미네랄, 이것도 영양제예요. 영양제인데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과일한테도 다 되고 마늘에도 되고, 마늘 영양제도 맞죠? 영양제예요. 강압성 촉진, 칼슘 결핍, 바이러스 예방, 당도, 비대, 착색, 낙가 방지, 저장성, 절간이 작고 도복 감소, 뿌리 밝은 비대. 제가 항상 말했던 절간이 짧아야 돼요. 마늘은 절간이 길다 보면 밑에 구근이 벌어지는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 많이 주고. 그래서 비료는 요즘은 주지 않습니다. 비료는 NK 비료나 요소나 어떤 비료도 주지 않고요. 지금은 이렇게 영양제로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장에서 많이 쓰던 건데요. 알키포트라는 그런 영양제예요. 이거는 저희가 한 박스 사서 계속 조금씩 넣어주었던 아이예요. 근데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었는데요. 알키포트,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 5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마늘밭에 물 주기가 관건인데, 마늘에도 직접 물을 줘야 되고요. 마늘에도 물을 줘야 되지만 요즘은 골물을 대줍니다. 골물을 대주는데, 골물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늘과 마늘밭 사이에 이 고랑에 물을 이렇게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고랑에도 주고 마늘에게도 직접 주는 거. 그래서 마늘을 건강하게 기르는 거. 마늘이 수분이 있어야지 이제는 비대해지거든요. 그래서 마늘 구근이 비대해지는 게 관건이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그 마늘을 기르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마늘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마늘을 심었는데 이왕이면 마늘을 잘하고 싶어서, 정말 잘하고 싶어서 정성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 아까 영양제 있잖아요. 영양제를 주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또 양주시에서는 크로렐라, 강합성, 그런 그 효모균, 그런 것들을 주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크로렐라도 줄 때도 있고요. 그 미생물을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저희가 보듯이 영양제를 줄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설탕이 50g이 들어가요. 설탕을 넣는 이유는 아시죠? 절간을 좁혀주는 거예요. 절간은 뭐냐면, 이렇게 마늘대가 있으면 마늘과 마늘 사이가 절간이에요. 마늘과 마늘 사이가 절간이 있으면 요게 너무 현저하게 길쭉하니, 만약에 이 이파리가 없고 이렇게 길쭉하니 했다면 뿌리의 현상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대하게 갑자기 커버렸다는 얘기죠. 갑자기 키우지 않고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게 좋고요. 저희 그 이파리가 왜 이렇게 파라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면십이 영양제를 투하했고요. 그 다음에 물 주는 거를 열심히 주고 있어요. 물을 분사호스로도 주고, 이제 이 마늘이 키가 커버리니까 분사호스로는 다 물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호스로도 주고, 때에 따라서 달라요. 호스로도 주고, 그 다음에 분사호스로도 주고,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주는데, 거의 물 주기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늦어도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주고 있습니다. 분사호스로 줄 때는 너무 오랜 시간 주지 마시고요. 30분 정도 주시면 딱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30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주고 있고요. 지금 옆에 한지역 마늘도 어느새 많이 컸네요. 한지역 마늘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많이 컸고요. 지금 홍산 마늘을 조금 실패를 봤었지만 그래도 조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것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마늘 수익을 조금 내줄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이게 마늘 이파리는 꼭 알로에보다 좀 단단한 알로에 중에서도 수분 많지 않고 약성 있는 알로에 있잖아요. 그 알로에 같은 느낌이 나요. 얼마나 단단한지. 잎사귀들은 항상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속잎까지 9개에서 7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가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잎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라버린 잎들이 한 2잎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마늘을 키우면서 올해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자라는 마늘 고맙고 감사해요. 벌써 저기 아래쪽에서는 쫑이 올라오고 있다고, 쫑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양주는 아직도 쫑이 나올 기미는 없습니다. 쫑이 언제 나올지, 저희는 쫑이 나오면 저희는 마늘 쫑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쫑에서 나오는 그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을 다시 심어서 다시 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그게 쫑을 키워놓으면, 주화를 키워놓으면 주화가 있음으로 해서 마늘은 좀 작아집니다. 그 대신에 그 다음에 마늘 농사는 아주 좋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화 농사를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한지역 마늘 주화를 좀 심어놨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주화는 별로 통이 크라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주화 농사는 작아도 그 다음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료 한두 번 뿌려주는 걸로 끝내고 있고요. 마늘 농사에 집중해서 영양제 2월 15일부터 영양제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준 것 같아요. 영양제하고 설탕하고. 저희 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탕 주는 거예요. 너무 마늘을 크게 키우지 않고 줄기를 너무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절간을 좁히면서 하는 거. 그리고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를 열심히 해서 정말 마르지 않게. 저희 같은 경우는 밭이 조금 마르는 밭이에요. 마사토라, 마늘하기는 마사토보다는 일반 그 하우스에서 쓰는 흙, 그 모래가 거의 없는 흙, 그런 게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젖은 흙. 저희 같은 경우는 마늘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마사예요. 그런데 마사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을 항상 많이 주어서 촉촉히 유지해야지만이 요즘은 이제 구근도 크고 이게 비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대하게 키웠던 마늘들을 잎이 마름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줄기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줄기가 줄어드는 것을 현저하게 좀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푸르게, 파랗게, 초록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면시비의 힘인 것 같아요. 연면시비의 힘이고, 또 이제 그 벌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설탕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번에 누트칼도 지금 쓴 지가 그거는 한 달여 됐을 것 같으네요. 누트칼도 좋은 것 같아요. 칼슘이랑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늘 농사 올해는 이제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정말 잘 지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예, 저희가 가르쳐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도 사실 마늘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는 농가들이 있을까 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물 주는 것도 그냥 저희는 분사 호스를 길게 놓고 그냥 호스를 연결해서 줘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늘밭에서 아침 일찍 하루를 열어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삼순이 농장 김삼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